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시 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피발 비주얼 착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카피발 비주얼 착 사고. 카피에서 출발해서 비주얼로 끝난다. 그죠? 카피 공항을 출발해서 비주얼이라고 하는 공항에 도착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발상의 기본 출발인 TBC3라고 이런 신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카피발 비주얼 착의 발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를 만들고 사회적인 화제거리를 창안하기 위해서 카피라이팅 전에 갖춰야 할 표현 기획서 작성의 핵심 요소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T는 트렌드, 왜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B 브랜드, 왜 브랜드 정체성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C 커스터머, 심리 분석, 생활자의 구매 욕구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 C, 그 다음에 표현 분석입니다. 경쟁 표현 분석입니다. 차별화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 제가 만든 신조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 즉 카피 라이선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카피는 숨은 설득자입니다. 숨은 설득자. 설득자는 설득자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광고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광고 표현, TV 영상, TV CM, 그죠? 신문 광고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TBC라고 하는 3라고 하는 용어로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트렌드, 상품 분석, 고객 분석, 그 다음에 경쟁 분석에서 전체적으로 크리에이티브의 독창적인 크리에이티브 카피를 써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드린 겁니다. 투타몰 광고를 볼까요? 투타몰이라고 하는 것은 동대문에 있는 두산의 어떤 그 쇼핑몰이죠. 근데 완전히 리뉴얼, 내부 인테리어를 싹 다 바꿨다는 거죠. 그거 다 바꾼 광고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투타몰은 완전히 리뉴얼 했습니다라고 해서 광고하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일반 소비자들, 일반 여성 팬들은 투타몰이 인테리어를 바꿨다고 하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한테 어떤 베네핏, 편익을 줄 수 있느냐, 내한테 어떤 혜택을 주느냐, 베네핏이 뭐냐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투타몰에 가면은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것, 그걸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의미, 가치를 전달해야 그 카피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뉴얼이라고 하는 얼에서 모든 것을 다 바꿨다 해서 리뉴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바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전혀 여러분들의 패션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포 의미, 그죠? 그런 의미, 가치를 담아서 광고했다는 거죠. 그런 담아서 광고 카피를 썼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 리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헤드라인입니다. 그죠? 일반 타이프처럼 써놨습니다만은 리뉴얼이라고 하는 강력한 카피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리뉴얼인데 왜 리뉴얼이야라고 했을 때 호기심, 궁금심 발동합니다. 그러면 이 광고에 개입하게 되죠. 물론 그 광고에 개입하는 시간은 짧습니다. 길지는 않죠. 2초, 3초밖에 안 되겠습니다만은 소비자의 시선을 2초, 3초 광고에 머무르게 하고 그 광고에 개입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광고 효과입니다. 그래서 리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게 하기 효과를 줘서 중의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광고 메시지를 담았다. 이런 포맷을 계속 동일한 포맷을 주기 때문에 하나의 폴리시, 정책이 됩니다. 투타몰 리뉴얼 광고에 정책 일관성을 주고 누적 효과를 주고 있다. 동일성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이 광고를 좋게 봤습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새라 그러죠. 근데 가장 크고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는 스스로 알바트로스는 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바람이 불어야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람이 있어야 비로소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볼 때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도 바람이 있어야 탈 수 있고 그 바람은 트렌드라는 것이죠. 트렌드라고 하는 바람은 바람이 있어야 날 수 있는 게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는 알바트로스처럼 카피라이터는 알바트로스처럼 트렌드를 잘 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의적인 광고의 기준을 볼까요? DDB 니딤에서 창의적인 광고의 기준으로 해서 ROI를 이야기했습니다. Relevance, Originality, Impact입니다. Relevance는 광고주가 중요시 생각하죠. 기업, 브랜드. 그죠? 그래서 ROI. 이 다음에 한번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광고주와의 관련성을 줘야 된다. 기업, 브랜드, 제품. 제가 여기서 추가한다면 트렌드까지 연관돼야 된다. 커넥트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 독창성. 굉장히 카피라이트 중요시해야 되죠. 독창성. 그 다음에 고객은 충격, 낯설기, 효과. 이런 게 있어야 그 광고를 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크리에이티브하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는 세 가지가 됩니다. 적절해야 된다. 간결해야 된다. 명료해야 된다.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연상되도록 적절한 표현을 했는지, 쉽게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는지,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쉽게 요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 B, C 아이디어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적절성, 간결성, 명료성이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칸 국제광고제의 금상 수상 작품입니다. 이건 조금 광고가 오래됐습니다만은 디젤인데 제가 97년도 그 칸 광고제에 갔을 때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 그 대상을 탔던 광고라서 하고 또 우리 한국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광고 안에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안에 광고 창의적인 구조로서 우리 액자 구조라고 그러죠. 보시면은 그죠? 잡지를 보고 있는 거, 이 열차, 버스는 열차 속에 있는 관중들의 모습. 요 5개 광고가 보여주고 이게 모습. 이게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요 버스 광고, 교통 광고가 있고 요 버스가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뒤에 상황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5개 광고를 보여주고 있죠. 이 5개 광고와 현실 사이의 대비죠. 완전 천국과 지옥이죠. 그래서 이중구조, 액자구조죠. 이중구조로 해서 비인부의 극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포맷으로 무한히 생산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아이디어 발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료하고 간결하면서도 통일성을 준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주는 게 바로 컨셉트입니다. 그게 명확한다면은 굉장히 광고의 효과가 파워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칸 국제광고죠. 디젤 광고입니다. 그래서 For Successful Living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디젤이다. 그래서 극대비를 보여줘서 소비자들한테 경각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최근에 이제 광고가 어떻게 디젤 광고 바뀌었냐면은 Be Stupid 캠페인입니다. 요즘 하도 이제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 하니까 역발상으로 디젤은 스튜피드로 간 것 같아요. 영상문법 합법 혁신을 통해서, 그죠? 스마트를 강조하니까 역을 반대로 간 거죠. 반대로 가서 저 역발상으로, 그죠? 리버스 한 거죠. 그래서 캠프에 본다면은. 스토리텔링과 브랜디드 콘텐츠, 바이럴 광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능력을 강화시키고 젊은 세대의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를 굉장히 극대화시켜주고 그것을 아주 부각시킨 그런 강조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For Successful Living의 전번 지난 과거의 디젤의 광고였다면 얘는 스마트 크리틱하고 스튜피드 크리에이트다. 스마트 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아주 날렵하게 그냥 냉철하게 냉엄하게 비판만 한다. 그렇지만은 창작자들은 스튜피드, 바보 같은 것보다는 우직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직하게 자기의 길만 가는 그런 크리에이트 자세를 우리는 디젤은 지키겠다. 디젤이 패션 철학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대하게 시대와 같이 대립된 상태에서 놓기 때문에 디젤이라고 하는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다. 그러면은 스마트 크리틱과 스튜피드 크리에이트가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헤드라인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투피드. 그리고 스투피드는 뭡니까? 실패할는지도 모른다. 그 스마트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스투피드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잘난 디지털 시대에 잘난 똑똑한 너희들, 그죠? 스마트 너희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느냐. 맞아, 어떠한 삶, 어떠한 젊음이 과연 바람직한 젊음이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초기 광고였고, 그 다음에 스마트는 본다. 무엇이 있는지 본다. 그렇지만 스투피드는 뭡니까?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를 본다. 다르죠? 스마트는 listen to the head. 머리를 향해 듣지만은 스투피드는 가슴으로 듣는다. 그죠? We are with stupid. 우리는 stupid와 관계 있다. stupid가 create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Smart may have the 그게 이제 stupid 활자 잘 안 보이네요. balls를 한다. brain 머리로만 가지고 있지만은 stupid는 ball을 가고 있다. 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시리즈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카피라이트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기본 폴리시와 핵심 키워드와 핵심 슬로건이라든지 핵심 헤드라인, 그죠? 그것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걸 잘 정하는 것은 FAB 사고, 컨셉트 4단계 사고, 다다엑스너도 많은 카피를 쓰고, 미움받을 연결을 가지고 많은 리뷰를 거쳐서 정선해서 숙성된 메시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 개발한 것을 가지고 무한대 쓸 수 있는 게 바로 훌륭한 카피라이터 전략이다. 이 비주얼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카피를 썼을 때, 카피를 써놓고 나서 이 카피가 이게 오면 어떻고, 여기에 써있는 카피가 이 비주얼 오면 어떻고, 여기 이런 비주얼이, 이런 카피가 여기 비주얼 오면 어떻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스투피드 캠페인, 디지털 캠페인은 굉장히 카피라이터 입장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그런 광고 카피 전략이라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단순히 수상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훌륭한 카피 전략이 있고 소비자 심리가 있고 시대 정신과 교류가 있고 그게 숨은 설득자로서의 깊어 있는 카피 철학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해석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젤의 비 스투피드 캠페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비통의 스피릿 오브 트래블입니다. 전형적인 낡은 것의 새로운 결합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입니다. 우리 루비통 하면 일반적으로 가방에서 시작됐죠. 가방은 여행의 필수품입니다. 그 기본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가방은 그냥 보여만 줍니다. 루비통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을 같이 결합시켰습니다. 가방을 가지고 보트를 타고, 그죠? 저런 식으로 여행을 하고 하지는 않죠. 사막에 저런 가방을 가지고 가고 나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비주얼의, 우리가 알고 있는 비주얼의 상황, 그죠? 같이 결합될 수 없는 그 상황을 강제 결합으로 동시에 노출시킨 거죠. 그래서 루비통만이 가지고 있는 패션, 혹은 가방, 혹은 메이크로서의 철학, 전혀 우회성, 세상에 항상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그 새로운 곳을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루비통이다 라고 하는 스피릿 오브 트래블, 여행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이 상황이 강제 결합입니다. 낡은 것의 새로운 결합입니다. 이 여자가 여기 오면 어떻고, 이 여자가 이런 포즈가 여기 오면 어떻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카피가 딱 정확하게 지명되고 확정이 된다면 비주얼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카피발 비주얼착입니다. 물론 앞에 디젤도 마찬가지입니다. Be Stupid라고 하는 캠페인, 그죠? 캠페인 키워드가 정해진다면은 그 카피가 정해진다면은 카피를 출발한다면은 그 비주얼은 어떤 것도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출발해서 만들었지만은 굉장히 쉽게 풀어가는 광고 시리즈 캠페인입니다. 공모전 사례입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작은 에피소드를 비주얼했고 카피에도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생활 언어, 더블 미닝을 바로 쓰고 있습니다.
날로 드시려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저작권은 관계없이 막 자료를 쓰는 거 있죠. 인용, 복사, 전달하는 거 있죠. 그걸 막는 공모전 캠페인에서의 수상자입니다. 대상을 탄 거죠. 날로 드시려고요? 아무 비용 들지 않고 그냥 날 것으로 들려가느냐. 여러분이 회 날로 드는 게 회인데 우리는 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흔들리는 노 꼭 잡으세요. 뭔가 움직이고 있죠. 꼭 잡으세요. 국민연금단에서 만든 그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카피가 정해지면 비주얼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철이면 어떻고 버스면 어떻고 그죠? 이 비주얼이 어디면 어떻겠습니까? 비행기면 어떻고 그죠?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죠. 카피발 비주얼적 핵심입니다. 강제결합의 은유법이고 소비자 심리를 건드리면 더 좋고 트렌드 연동되면 더 좋고 생활 언어를 채집하라. 생활 언어를 발견하라. 파인딩. 찾기입니다. 발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격언, 속담, 경구에서 단어를 대체, 우리 스캔법 기법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어, 단어를, 워드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USB 효과입니다. USB 효과는 unexpected. 저렇게 하면은 의외성이 생긴다. 낯설게 보이게 할 수 있다. 기대하지 않은 것이 나올 수 있다. 세렌디피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surprising. 긍정적인 놀라움입니다. 아주 놀라움이죠. 그 다음에 구매 행동을 나올 수 있다. 비헤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노려서 카피발 비주얼적이 갖고 있는 핵심인 효과는 뭐냐? USB 효과이다. 그죠? 생활연어를 많이 써라.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세일즈톡. 점포에서 영업사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상품을 사로도록 권유할 때 쓰는 말들. 이런 말들 잘 쓰고 편의점이나 이런 홈플러스 같은 이런 대형 편의점, 대형 마트에 갔을 때 주부들이나 어떤 모녀가 나누는 대화 같은 것들을 잘 기동령하면은 좋은 카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단어도, 그런 개념들을 바로 채집해 와라. 그게 바로 생활이다. 그게 바로 카피발 비주얼 착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다다익선의 원초들이다. 냉장고를 한번 열어두시겠습니까? 그죠? 전기에서 싹 일어났죠. 일어나서 냉장고처럼 보이면서 김이 쏙 나오는 것이죠. 다 생활 속에 있는 오브제들을 바꿔봤다. 틀어봤다. 그죠? 대체해봤다는 것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유독. 쉽고 편하게 관리하는 선 넘는 구독의 시작자. 유독. 요즘 다 구독 경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독이라고 하는 정의인이죠. 아주 또는 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유독. 그래서 약간 U 플러스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서 독하게 한다고 하고 아주 강한 이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구독 경제, U 플러스 구독 경제 이런 거 연동시켜서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압축시킨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카피발 비주얼착이다. 유독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가지고는 어떠한 형태, 정혜인이 누워있어도 되고 정혜인이가 열심히 노트북을 관전할 수도 되고 정혜인이 다른 어떤 여성과 이야기하는 그런 시츄에이션도 좋고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 유독이라고 하는 섬 넘는 구독의 시작이라고 하는 유독이라고 하는 핵심 카피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네. 독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뜻입니다. 교보문고 기업 슬로건입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죠? 그거 같이 얹으려 놀죠. 절대 멀리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서로 의존형 카피를 만들어주면서 전혀 다른, 의존형이면서 전혀 다른 두 개의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낡은 것이죠. 사람도 다 알고 있고 낡은 것입니다. 책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상식이고 낡은 것입니다. 그 낡은 것을 새롭게 결합시켜버리니까 좋은 카피가 된다는 것이죠. 산도리스키, 사랑은 먼 옛날의 불꽃잔이다. 이것도 우리 유명한 광고라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르마, 폼을 바꾸면 폼이 바뀐다. 그죠? 가르마 CM. 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세를 바꾼다는 것인데 앞에 그 침대의 형태적이죠. 형태가 형태를 바꾼다고 하는 것과 사람이 폼을 바꾸는 것하고 더블 미닝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폼을 바꾸면 폼이 바뀐다고 하는 카피가 정해지는 게 어렵죠. 리뷰를 해야 되고
CD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광고주의 오케이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은 조금 굳히고 컨셉 4단계 사교를 하고 FAB 사고를 통해서 결정된다면은 그 다음 광고는 너무너무 쉽고 편하게 풀립니다. 바로 그 캠페인 광고의 힘입니다. 카피발 비주얼 착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무궁무진 MG입니다. MG가 생활 광고입니다. M이 무궁, G가 궁, 무궁무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키워드를 정해서 무한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카피발 비주얼 착.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세상을 진화시킬 때 환경도 함께 지켜지는 내일. 그죠? 그래서 단순히 철만 바꿔주는 게 아니고 키워드를 정해서 전경시키는 그런 광고 전략입니다. 숭고 TVCM. 어떡하지, 숭고하지. 이것도 굉장히 시리즈가 많습니다만 다 기본적인 키워드 카피는 똑같습니다. 어떡하지, 숭고하지. 어떡하지, 숭고하지. 숭고가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죠? must it와 마찬가지. 멋있어, must 있어. 멋있어라고 하는 말을 must it이라는 브랜드 연동시켜서 헤드라인을 만들었죠. 여기서 카피라이팅의 재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must it, 멋있어. 그죠? 동어 반복이고 소리가 유사한 걸 활용한 그런 TVCM입니다. 어쨌든 카피발 비주얼차. 이 카피만 기존된다면 뒤에 비주얼은 어디에서도 관계없다. 우주에서도 관계없다. 바닷속에서도 관계없다. 반란. 명품 하루 만에 반란당하다. 그죠? 요 키워드 정해놓으면 김혜수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포즈를 찾았는지 관계없다. 카피발 비주얼차. 최부전의 그 명품 브랜드 그 플랫폼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렌미는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과 머스틱, 그 다음에 트렌미 이런 동종업계의 치열한 경쟁사들이 광고를 같이 모아서 비교해보면 또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은 카피라이터는 참고하십시오. 명품 브랜드 경쟁 사례, 무신사입니다. 무신사는, 지금 신생 브랜드,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신생 브랜드입니다. KFC라고 하는 것에서 연동해서 같이 협업해서 만든 그런 광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화약품 여행 시리즈입니다. 유명한 인사들의 명언들이죠. 여행이란 젊은이에게는 교육의 일부이며 연장자들에게는 경험의 일부이다. 그래서 어떤 이 축제라는 상황들, 해외 여행 간 상황들을 어떤 슬라이드, 어떤 전 세계 수백 개, 수천 개 지역과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갖다 주고 카피를 얹으면 다 광고가 됩니다. 바로 카피발 비주얼착 광고입니다. 그렇죠. 여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데카르트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시리즈가 나오죠. 그 다음에 동화약품에서 유 시리즈 나옵니다. 활명수유에서 명화를 패러디해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하도 100년 된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일본의 그 JR 캠페인 광고 있죠. 청춘 18 티켓. 예를 청춘들한테 여행을 많이 시키고 티켓을 할인해주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광고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일본 광고를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가기에 보이는 것. 모험이 부족하면 어른이 될 수 없어. 이 카피의 앞에 그 비주얼이 어떤 뒤에 비주얼이 어떤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름방학에 늦잠 자는 것이 가장 아까워. 여기 이 비주얼에 이 카피 들어와도 좋지만 앞부분에 이 카피가 들어와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왜? 카피발 비주얼 착의 힘입니다. 여름방학에 늦잠 자는 것이 가장 아까워. 여행의 인상은 시간과 만난 사람의 수에 비례한다. 이 꼴 MC작과 비슷하네요. 이거 또 색다르게 접근한 그런 기포의 광고입니다. 자신의 방에서 인생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을까? 여행 떠나라. 여행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세상과 만나서 새로운 사고를 하라고 하는 청춘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격려, 여행 독려하는 그런 JR 캠페인 광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알바천국이 있네요. 알바천국. 할래 누가, 할래 내가, 할래 누가, 할래 내가 해서 재밌는 워딩들을 써서 알바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카피를 썼을 때 어떠한 상황이 와도 관계없다. 지하철이 좋고 버스도 좋고 고속버스도 좋고 그죠? 바다, 해양, 투어도 좋고 다 좋다는 이야기죠. 공익광고 공물주 수상작전상입니다. 한국이 다 한다.
K-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다 한다. 다 한다. 다 한다. 디지털까지 다 한다. 아날로그, 디지털, 음악, 드라마, 그죠? 다 한다죠. 다 모였으니까. 한국이 다 한다는 이야기죠. 또 재미있는 광고입니다. 또 이런 카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 와도, 어느 장소가 와도, 어떤 TPO, 시간, 장소, 상황이 오더라도 이 카피는 다 소화할 수 있다. 공익광고 콘텐츠 공부입니다. 공익광고죠. 공익광고. 기역, 이용, 초성을 땄습니다. 공익광고. 근데 원래 공익광고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과일 가게, 교우 관계, 가불 관계, 공원 경화, 근육기가 다 맞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공익광고, 기억으로 해서 만들었다. 구운 고기. 공영 쇼핑도 마찬가지죠. 그 농협보험도 초성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광고를 선정봤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카피발 비주얼 착에서 왜 카피발 비주얼 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원리, 규칙, 효과를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고 시리즈가 있고 화제거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카피라이팅을 실무하는 사업들, 광고회사의 제작팀 있는 사람들이 실제 광고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퀴즈 TBC.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